이어서 마지막 그 토론으로 황혜란 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입니다. 먼저 그 대학가 도시 포럼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첫 그 포럼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대전에서 왔고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 과학 도시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이제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업화할 건가, 그런데 좀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거에 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그 기술혁신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재조명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우리 혁신 클러스터의 모양은 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사이언스 파크라는 그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점차 이 형태가 바뀌는데요. 최근에는 점점점 더 도심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그 도심에 이런 도시명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또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락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집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미국 그 MIT 앞에 캔달 스퀘어 같은 경우나, 또 이제 그 영국의 그 테크시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밀집이 돼 있으면서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라든가 또 기타 뭐 서비스라든가 또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도시 안에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그 시흥에 오면서 이제 105 신도시 안에 서울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시흥에서의 어떤 성장 거점이 될 거다. 이미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 시화단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새로운 그 신성장을 창출하는 성장 거점으로서 굉장히 큰 선물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라는 뭐 커다란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단순히 이제 뭐 교육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업과 또 시민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은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혁신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도시 인프라를 매개로 한 도시 자체의 혁신 플랫폼입니다. 그 도시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우리 시정에서 지금 다루시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도시의 지금 그 서비스의 그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또 주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새 이제 국책 사업 중에 이제 테스트베드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그 도시 인프라 자체가 테스트베드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걸 통해서 도시 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조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 말씀드린 테스트베드하고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그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죠. 아까 그 시화공단 들어오면서 악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 이건 뭐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건 도시의 문제를 시민이 발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민이 발굴한 도시의 문제를 이 신기술이나 대학에서 개발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 그래서 시민이 혁신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또 이거를 이제 산업계에서 받아서 사업화하는 것이 혁신의 주요 3대 축이었다면 아까 우리 김도연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이 하나의 혁신 자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도시명 혁신 공간 조성을 통해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그 테스트베드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 자체가 도시의 혁신 자원이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대학과 그 도시가 함께 이제 협력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추격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축은 동남축이었습니다. 동남 성장축. 그래서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축이 그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주로 동남축에서는 우리가 처음 산업화하면서 했던 그런 산업들이 주축이 되고 또 최근에는 ICT하고 반도체 쪽으로 해서 동남 성장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이전부터 수도권 자체의 성장축의 어떤 균형 이걸 이제 중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권 쪽으로 성장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마곡부터 송도, 청라까지 그 사이에 부천, 일산까지 새로운 신성장 거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곡지구 는 그 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송도와 청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것들이 많이 이제 기업이 집적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단지나 이제 라이브시티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 쪽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류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GTX가 굉장히 저는 수도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올 거다.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 GTX가 들어오면서 수도권 성장축 간의 어떤 그 교통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흥시 발전의 모멘텀이 결국 이런 수도권 서부축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장축에 함께 이제 동반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가게 될 거다 하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우리 기조 실장님 말씀해 주신데 이제 그 바이오메디 쪽으로 이제 중요한 축을 가져간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어떤 부분에 그 협력과 그다음에 성장축을 가져갈 건지 하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산악관 성공적 협력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를 쭉 추구해 오면서 산학 연관 그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한 뭐 20년 이상을 지금 산학 연관 그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그 추격기의 산학 연관은 사실은 발전 국가가 주도하는 산학 연관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발전 국가 그 패러다임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건 산학연이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 산학연 간의 정확한 이해관계를 서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 주체 간에 이제 조정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시에서도 좀 새로운 형태, 새로운 조직 또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할 때 제가 이제 뭐 대전이나 다른 이제 지역 혁신 사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좀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학연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뭐냐하면 현재 산학연의 협력의 계기는 국책 사업을 따거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뭐 500억, 700억을 따오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딴 다음에 그거는
이후의 협력은 사실 자원 배분이 각자한테 되고 오거나이즈가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국가적인 예산을 각각의 혁신 주체들이 가지고 활동을 한 거를 어디에인가는 축적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같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거를 벤처 캐피탈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그 지역에서 네가 지금 어떤 그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네 기술을 숙성시킬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저 B기업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그 매칭을 한 데서 그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펀딩을 해주고 이런 구조가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게 지금 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하경관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자원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기조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리의 차원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관리를 좀 넘어서 이렇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정보 그 각 혁신 주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매칭시키고 거기 펀딩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설계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의 활력을 공공에서 공공조직이 관리하면서 민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제3섹터 방식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은 늘 자원을 배분받고 그다음에 각자 한 다음에 흩어지는 그래서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한 산하경을 한 10여 년 이상 살펴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어차피 이제 서울대라는 이제 새로운 이 큰 성장 동력을 이제 받으셨으니까 요것들을 잘 이제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주셨는데요. 경기 플러스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축의 변화 그리고 산학관 협력의 성공 조건 그것이 대학과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섹터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현재 시흥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처럼 도심 내의 성장의 거점을 집적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도 강조해 주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성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